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 느낌. 그래, 물 한 잔 마셔야지 하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상하죠?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뭔가 속이 차가워지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SNS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더니 뱃살이 줄었어요. 혈당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소금?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혈압 올라간다면서?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밥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건강의 진실,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MJ 파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소금물이라는 게 정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왜 그런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중간쯤에는 소금물의 정확한 비율도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시청하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속은 바다와 같은데요. 수분이 말라가면 몸도 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70%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는 몸의 거의 80%가 물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탱탱하고 세포도 싱싱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엔 거의 50% 정도까지 떨어져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바다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모든 게 멈추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산소랑 영양분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못 가요.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가고 피로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일을 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혈당이 오르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위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일단 저장하자. 그래서 지방을 더 쌓기 시작해요. 특히 배 쪽에요. 그게 바로 뱃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화라는 건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속 바다가 점점 말라가는 과정이에요. 수분을 어떻게 채우느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늙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물만 마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만 마시면 흡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벌컥 마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이거 흡수는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삼투압 때문입니다. 이 단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 체액, 그러니까 피나 세포 안에 있는 액체는 염분 농도가 약 0.9%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수한 물, 그러니까 염분이 전혀 없는 물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도가 너무 낮아졌네?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몸은 본능적으로 그 물을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신장이 바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이 마르고 금방 화장실 가고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약한 소금물, 그러니까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물이 들어오면요,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이건 우리 체액이랑 비슷하네. 받아들이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쏙쏙 흡수가 잘 됩니다. 순환도 빨라지고 갈증도 빨리 해소되는데요. 병원에서 링거 맞을 때 쓰는 게 바로 식염수잖아요. 포도당식 염수, 생리식 염수. 이게 다 이 원리 때문입니다. 순수한 물을 혈관에 그냥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적혈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염분이 들어간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반대로 너무 짠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삼투압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끌어내버려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바닷물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몸이 더 말라버려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이 흡수를 돕는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딱 우리 몸과 비슷한 농도여야 하는데요. 그 정확한 비율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금물이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에 숨은 힘이 3가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게 왜 좋다는 건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짚어드려 볼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당 안정 효과인데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진해지거든요.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진하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물을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액 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분 균형이 잘 맞춰진 사람은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소금물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혈류와 순환 개선.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전선 같은 거죠. 심장이 뛰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다 나트륨 덕분입니다. 그런데 밤새 땀으로, 호흡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아침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겁니다.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소금물을 한 잔 마시면요, 나트륨이 빠르게 보충되면서 전기 신호가 다시 활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이 구석구석 잘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소금물 마신 사람들이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호르몬 밸런스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우리 몸은 깨어나기 위해 특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게 바로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히 나오면 우리를 깨우고 에너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문제는 과하게 나올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됩니다. 괜찮아, 위기 아니야 하고 몸이 진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혈당 안정, 순환 개선, 호르몬 밸런스. 이게 아침 소금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진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당장 내일부터 소금물 마셔야겠네.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금물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소금물 요법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부전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소금물을 마시면 몸속에 염분이 쌓이고 그게 부종으로 이어지고 신장에 부담을 더 주게 됩니다. 둘째,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 또한 심장이 약해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분이 체액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셋째, 간경화가 있으신 분. 간이 나빠지면 체액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복수가 차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마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넷째, 임신 중이거나 부종이 심한 분들 또한 임신 중엔 호르몬 변화로 체액이 쉽게 쌓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금 양을 0.3g 이하로 극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혈압, 체중, 붓기 변화를 매일 기록하면서 몸의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거나 이상 신호가 보이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안전하게 마시는 33 루틴이 있는데요. 자, 이제 진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어느 타이밍에 언제 마셔야 바람직할까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또는 운동 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 기상 직후예요. 밤새 빠진 수분을 채우는 타이밍이거든요. 물의 양은 200ml에 소금 한 꼬집에서 두 꼬집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0.51g 정도입니다. 꼬집는다는 게 애매하실 텐데요. 손가락 3개로 살짝 짚는 정도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맛을 봤을 때 살짝 짠맛 나네? 이 정도면 딱 적당해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찬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밤에 마시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해서 순환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7일간 기록하세요. 혈압, 붓기, 기분, 체중. 이 4가지만 매일 아침 간단히 적어보세요. 몸의 변화가 긍정적이면 계속 유지하시고 이상 신호가 보이면 바로 중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마신 후엔 30분간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이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바로 밥 먹거나 커피 마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이 루틴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소금물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데요. 몸 상태에 따라 뭔가를 조금 추가해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기본은 순수 소금물 한 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응용 방법은 레몬 소금수입니다. 레몬 반 개즙을 짜서 소금물에 넣는 거예요. 비타민C가 간 해독을 돕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개운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아요. 단,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이 강해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강소금수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물에 우려낸 뒤 소금을 넣는 방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손발이 찬 분들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생강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 식초 소금수인데요.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소금물에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다만 당뇨약 드시는 분, 위험이 있는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식초의 산성이 부담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조합 다 좋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본이 아니라 응용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순수 소금물 한 잔, 이것만 하세요. 몸에 익숙해지고 나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가요? 피곤하다. 힘이 없다. 살이 안 빠진다. 혈압이 오른다. 혈당이 불안정하다.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수분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혈관도 세포도 근육도 전부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비싼 약을 먹어도 물길이 막혀 있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소금물은 약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기반 작업입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듯이 메마른 세포에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한 번 마신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제 기능을 찾도록 도와주는 균형의 한 잔이에요. 단, 모든 건강의 기본은 과하지 않음입니다. 소금물도 물도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단 한 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함께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J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